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기후 위기의 진짜 원인이 혹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그 자체는 아닐까? 네, 오늘 이 도발적인 질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강력한데요.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지구 열탕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와, 온난화도 아니고 열탕화라니요?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지금 상황의 심각성이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문제, 그 증상들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열탕화를 일으키는 과학적인 주범, 바로 온실가스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가지 가스를 주요 원인으로 딱 지목했습니다. 얘네들이 바로 지구 대기에 이불처럼 열을 가두면서 지구를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여러 온실가스 중에서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뭘까요? 답은 이 차트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압도적이죠? 무려 88%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결국 기후 위기의 핵심은 이산화탄소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는 대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의 존재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아주 길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그 유명한 산업혁명 이후에도 한참 동안은요. 그런데 바로 저기 1950년 저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학자들이 이 시기를 대가속 시대라고 부르는데 정말 엄청난 전환점이었던 거죠. 이 대가속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경제입니다. 전 세계 GDP 그래프를 보시면 1950년 이후에 거의 수직으로 치솟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생산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경제 성장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가는 뭐였을까요? 바로 지구의 자원이었습니다. 이 자원 소비량 그래프, 좀 전에 봤던 GDP 그래프랑 모양이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그야말로 태워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바로 CO2 배출량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늘어난 만큼 배출량도 정확히 같은 모양으로 폭증했습니다. 생산, 소비, 배출, 이 세 가지가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발적인 성장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 즉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성장 그 자체라는 거죠.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돈으로 자원과 노동력을 삽니다. 그리고 이걸로 상품을 만들죠. 마지막으로 그걸 더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 과정이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계속해서 더 큰 규모로 영원히 굴러가야만 하는 거죠. 끝없는 성장이 이 시스템의 숙명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 엔진이 내뿜는 파괴력은 단순히 지구 온도만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가 왜 단순한 기후변화를 넘어서 우리 삶 자체의 위기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9가지의 경계선, 이른바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 9가지 중 하나일 뿐이에요.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고 마실 물이 부족해지고 온 세상이 플라스틱으로 뒤덮이는 문제까지 우리는 이미 여러 영역에서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이 숫자 하나가 지금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했던 안전 한계선은 350ppm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1989년에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23ppm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도 정말 한참 벗어난 거죠. 그리고 이 위기의 가장 잔인한 진실 중 하나는 이게 결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기후 불평등 문제인데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마구 뿜어내면서 성장해온 부유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반면에 사실상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국가들이 지금 당장 홍수와 가뭄 같은 재앙을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과 그 심각한 결과들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좀 암울했죠? 하지만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 과연 다른 미래는 없는 걸까요? 대안은 어쩌면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성장과 경쟁 대신에 균형과 협력을 추구하고 자연을 그저 캔에서 쓰는 자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뜬 구름 잡는 이상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에콰도르는 헌법으로 자연의 권리를 보장했고요. 부탄은 GDP, 즉 경제 성장률 대신 국민 총행복 지수를 국가 목표로 삼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고 버리는 것 없이 다시 쓰는 순환 경제를 향한 움직임도 점점 커지고 있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이란 속도와 높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과정과 느낌의 문제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